네, 안녕하십니까. 수학의 해결사 킴스탈러치 김은수 학생입니다. 네, 공부소통 전문가고요. 공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들 또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수학을 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공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다가 이제 수학 문제도 이제 하나씩 제가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조금씩 그 수학에 대한, 특히 이제 기본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그거를 좀 더 쉽게 알찬 내용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따로 담아서 만들 계획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아마 우리 중학생들도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중3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 들어가는 1학년생들. 물론 2, 3학년들은 이거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겁니다. 일단은 많이 알아둬야 돼요.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거를 암기해 두세요. 보이시죠? 네, 반드시 따로 그 메모를 해 두셔가지고, 책상 밑에 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네, 일단 요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 방법, 저는 할 얘기가 많다고 그랬죠. 아마 밤을 새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요거는 뭐냐면요, 지수법칙인데 외워야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지수로그 파트가 있는데, 그 지수로그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들이. 그래서 자, 2의 영승이라 나오죠. 2를 영승. 이게 이제 아마 중등부에서는 영승이 뭐냐, 영제곱이라는 표현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수법칙을 공부하면 나눗셈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지수끼리를 나눗셈에서는 빼거든요, 지수를. 그래서 그게 이제 2의 영제곱은 1이다. 이제 요게 나오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부연 설명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이거는 또 기록해 두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보세요. 2의 1승, 2를 한 번 곱하면 1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2를 계속 곱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숫자들 잘 보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1, 2, 4, 8, 16, 32, 64, 128, 256, 네, 512, 1024죠. 자, 요 숫자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내 사용되는 숫자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중3 학생들을 보면 지금 제곱근 내용이 앞에 있을 텐데, 그 제곱근 내용에서는 더블 제곱수가 있죠. 그러니까 곱셈 구구단처럼 1, 1은 1, 2, 2, 4, 3, 3은 9, 이것처럼 9, 9, 81, 10을 두 번 곱하면 100이죠. 그래서 11부터 19단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 제곱이다, 121이죠. 12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2, 12, 144. 13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169. 14 두 번은 9와 6을 바꾸면 돼요. 196. 그 다음에 15 두 번은 곱해요. 225. 16을 두 번 곱합니다. 나왔죠? 256. 이게 많이 쓰이는 숫자예요. 16 두 번, 256 외워두세요. 자, 17을 두 번 곱합니다. 289. 자, 18을 두 번 곱해요. 탤런트, 혹시 요새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다. 3이자라고 아십니까? 3이자분, 나이가 좀 현재 우리 할머니 뻘 되시는 분. 3이자. 3이자. 적어드려요? 3이자. 잠깐만요. 3이자. 탤런트 이름. 그래서 324.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324. 3이자. 괜찮죠? 네, 324. 18제곱이에요. 자, 19를 두 번 곱합니다. 9, 9, 81. 지구, 우리 달력, 1년이 얼마예요? 365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5를 1로 딱 바꿔요. 361. 되시겠죠? 9, 9, 81. 그렇게 외워두면 돼요. 22번은 더블이면 400이니까 그건 나머지 계산. 물론 여기 이제 완전 제곱수라든가, 또는 이제 식을 그 지수로그 파트에서 표현할 때 아주 많이 쓰는 숫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중학생들, 중3부터 많이 필요한데, 중2 학생들도 알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에서 사용되는 지수법칙은 그리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수에서만 다루니까 그냥 자연수 정도로만 알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고등학교 정도로 올라가면 그 지수에 여기 붙어있는 게 지수라고 그래요. 사람 이름 같네, 그죠? 예전에 가르치는 학생에 지수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요 조그만 거 요거 어깨 여기 지수라고 그럽니다. 요 수를 밑이라 하고 여기 큰 숫자를 2자를 밑이라 하고 그 위에 있는 거를 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지수라고 그러는데 지수 법칙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덧셈과 뺄셈은 다항식에서 동류항끼리만 계산하는 거고 그건 중학교 내용이니까 별 큰 건 없을 거예요.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이제 그 표현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지수끼리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더한다, 나눗셈은 뺀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아까 이게 영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승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똑같은 수로 표현할게. 그냥 봐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2 이거 2분의 1은 뭐예요? 우리 초등생도 뭐 약분하면 1이죠. 1 그죠? 분모 분자가 똑같은 상태 그게 1인데 지수 법칙은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 있는 숫자 여기에서 보면 그죠? 여기서 보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죠? 그래서 나눗셈에서는 밑에 있는 수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 지수에 2의 1 빼기 1처럼 보이죠? 잘 보시나요? 예, 2의 1 빼기 1. 그래서 1 빼기 1이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2의 영승이 돼서 그게 1이다. 2의 영승이 1이다. 나눗셈. 요거 이제 약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약분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해서 1을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요 숫자만큼은 기억을 해 주시고 네, 앞으로 수능 치는 그날까지 많이 쓰이는 숫자입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두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블수, 완전수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거를 두 번 더블 곱한 거 그거까지도 완벽하게 암기를 해 두세요. 행간에는 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공부는 암기입니까? 이해입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모든 공부는요 암기가 기본입니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익혔던 모든 내용들을 시험장에 가서 머릿속에 저장했던 거를 피드백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 오버.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공부한 게 요거니까 요거야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의사분들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약이나 환자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그 상태를 보고서 어떤 약을 처방해 주시죠. 그러면 그 약을 어때요? 그 약명을 외워야죠. 물론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그죠? 이 약에 대한 성분이 어떻고 효과가 어떻다. 이거는 이해하는 거고 그 약의 이름 있잖아요.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암기라고 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린 학창 시절에 올백 사건, 그러니까 올백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한 번 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때 기말 때인가로 기억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지금 문과니까 이제 통합해 가죠.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계사인가 요 과목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세계사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사는 어려운 게 뭐냐면 지명 이름과 특산품 뭐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봐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 저는 20년 넘어도 기억납니다. 왜? 너무 아까우니까. 그건 맞으면 물론 뭐 지금 1등입니다만 내 자존심이 그죠? 그거 하나. 저는 공부할 때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뭐가 왼쪽에 뭐네, 오른쪽에 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네, 그 밑에 뭐 이렇게까지 다 외울 정도예요. 그렇게 해야 100점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한두 번 훑어봐서는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번 본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아주 많다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요거를 한 40분 분량을 찍었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그거를 업로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았죠. 유튜브는 제가 이제 좀 배우는 입장인데 처음 하는 사람은 15분 이상을 올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래서 뭐 다시 뭐 계정 확인하고 뭐 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올렸던 이걸 또 잘라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인데, 하여튼 뭐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이제 익혀가는 입장이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분들, 우리 학생 수험생분들, 수학을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아직 몰라요.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죠? 저는 이제 그 길을 이미 걸어온 사람이고, 어디에 지뢰가 있고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선 학원에서는 전부 다 유료화 시켜서, 그죠? 맛배기 조금만 보여주고서 뭐 수강 신청하세요 해서 뭐 인강 뭐 자석 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 들어가는 수입이 자기가 벌어들이는 게, 그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 마음은, 저도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해봤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요즘에 말하는 뭐 흑수저, 금수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물론 뭐 그 당시는 다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뭐 개중에 뭐 이렇게 여유가 돼서 여러 가지 풍족하게 자라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그런 거를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공부 마음이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무료로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도 해왔고, 수업료를 좀 줄여서 받은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거를 알고서 어떻게 하면 나의 지식을 좀 남겨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전달이 될까, 그런 심리에서 제가 이렇게 기획하고 만든 겁니다. 물론 아직 처음이라 좀 부족한 건 많습니다. 저도 뭐 편집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고용해서 내가 영상 찍고 필요한 거 수정도 하고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처음이다 보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저희 컨셉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또 이렇게 생기면 여러 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냥 우스갯소리로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하는 아무 영향가 없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낄낄낄거리면서 하는 거. 무슨 이득이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라는 건 어떤 정보화, 내가 뭔가 필요한 거를 얻고 내가 마음에 또는 뭐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같은 콘텐츠 교육을 하면서 그냥 뭐 괜히 그냥 쓸데없는 얘기나 해서 그냥 조회수나 늘리는 그런 방송도 제가 좀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좀 지향하는 쪽이고, 일단은 도움되는 쪽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드릴 말씀은 많은데 다음 영상편에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합시다. 네.